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1등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이 오르면 코인 거래소가 돈을 법니다. 종목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영상 아니고요.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먼저 보시고 앞으로 뉴스 보시면 머릿속에서 대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메가트렌드 중에서 블록체인 산업 내에 있는 미국 코인 거래소 주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서 스마트폰에 이런 거 켜놓고 거래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사실 주식이나 코인이나 거래하는 거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주식 대신에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캐시 얼마 있고 USD 얼마 있고 비트코인 얼마 있고 뭐 쭈루룩 뭐 나오겠죠. 코인베이스는 시가총액이 대략 한 우리나라 돈으로 74조 원 정도 하고요. 뉴욕 거래소가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CME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걔가 한 91조 원 정도 되고 홍콩에 상장돼 있는 홍콩 거래소가 한 91조 원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랑 사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매출도 큰 차이 안 나고 한국이랑 비교해 보면 하이닉스가 한 70조 원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정보가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여기 창업주가 포함이 안 됐어요. 아마 창업주는 여기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고 해서 코인처럼 생겼죠. 네, 클래스 B 기준으로 갖고 있어서 여기는 안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클래스 A랑 클래스 B, 우리나라에는 없는 슈퍼 의결권 주식인데 클래스 B가 보통 의결권이 클래스 A에 비해서 뭐 10배, 20배 이렇게 많아가지고 지분을 적게 갖고 있어도 의결권이 높아서 회사를 장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뭐 특징적인 게 여기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있죠. 얘가 지금 한 3.7% 정도 갖고 있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 코인 거래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높아져 가지고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한 1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기준이고요. 미국 기준으로는 더 높습니다. 고객은 미국에 집중이 돼 있고요. 미국이 사실상 80%니까 뭐 대부분이죠. 코인 자체가 아시아에서 사실 거래가 훨씬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아시아에 진출을 하고 싶기는 한데 그게 뭐 사실 맘대로 되나요? 자, 아시아에는 각자 로컬 강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실 보고서들을 많이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 CME 거래소에서 국가별 비중 되게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선물 거래할 때 미국이 한 15% 되고 유럽, 중국, 일본 뭐 기타 뭐 엄청 다양하게 돼 있다. 코인 거래소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CME에서 거래되는 상품 같은 경우는 CME에만 있거나 CME에서만 거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괜찮아가지고 거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뭐 빗썸이나 이런 데서도 다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로컬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거래할 필요가 크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로컬 거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정말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으면 아마 M&A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하다 보니까 중국 거래소 뭐 바이낸스가 가장 유명하죠. 바이낸스 뭐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이용자 수가 막 엄청나지는 않아요. 걔네들 막 억 단위인데 한 6,800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실제로 월간 사용하는 사람은 한 880만 명 정도 됩니다. 2021년 2분기 기준인데 이것도 지금 엄청 높아진 거예요. 대충 비중을 계산해 보면 한 6,800만 중에서 880만이 사용하니까 비중이 한 13% 정도 되죠.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2018년도에 쫙 높았다가 쫙 낮아졌다가 최근에 다시 쫙 높아진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왼쪽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 880만 명. 요것도 약간 그림이 비슷해요. 맨 좀 높았다가 좀 내려왔다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쫙 반등했죠. 굉장히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그림이 신기하게도 비트코인 그래프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제가 가져왔죠. 제가 5년치여가지고 좀 많기는 한데 2018년도 1월이면 이때죠. 가장 피크일 때. 피크일 때 쫙 올랐다가 급락을 했죠. 얘도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급락하고 이용자 수 중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그 비중인 이 수치도 내려왔죠.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하다가 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비슷하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라야 해요. 지금까지의 이런 거래들이 대부분 개인 주도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8년 급락 이후부터 기관들이 슬금슬금 들어오더니 2019년 2분기부터 좀 많아집니다. 여기 지금 리테일 기관이 약간 옅은 색이죠. 기관이 갑자기 2019년 2분기부터 훅
많아지더니 유지하더니 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2020년 말에는 엄청 높아졌죠. 제가 뭐 올해 자료 2021년 자료 여기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기관 거래량이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에는 코인을 거래하는 기관 수가 1000개밖에 안 됐는데 2019년에는 지금 4200개까지 지금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쭉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한 8000개 정도 되는 기관이 가상화폐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코인 베이스에서만. 그런데 기관이 굉장히 수수료가 낮아요. 그러니까 4bp 0.04%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거래량이 좀 많아야 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1%가 넘거든요. 1%면 100bp죠. 뭐 120bp, 140bp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거래량이 기관이 많기는 하지만 거래 담화가 크잖아요. 결국 매출은 개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출 브레이크다운을 제가 갖고 왔는데 압도적이죠? 제가 볼게요. 매출이 지금 거래 수수료는 리테일 기관으로 나누는데 비중만 볼게요. 리테일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입니다. 기관은 사실 뭐 담화만 크기만 컸지 매출은 뭐 별로 이렇게 도움이 잘 안 돼요. 그 밑에 처음 보는 말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 커스터디안 피 같은 경우는 코인을 보관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게 지분 증명할 때 코인을 거래소에 예치를 하고 그리고 보상받으면 거래소랑 나눠 갔습니다. 뭐 여기서 막 이상한 말들 나오죠. 제가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지분 증명에 대해서. 언 캠페인이라고 하는 거 뭐 사실 매출 비중 1%밖에 안 되긴 하는데 알트코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이상한 코인들, 비트코인 말고 이상한 코인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나름 제각각 특성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투자자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을 이 코인베이스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수수료를 그 본인들의 코인으로 받습니다. 뭐 여기 마지막에 기타 비중이 좀 높기는 한데 요거는 코인 거래소가 직접 보유한 자산을 기반으로 거래를 일으키는 수수료입니다. 제가 아까 지분증명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스테이킹 하면서 제가 지분증명이라는 말을 했는데 블록체인에 사실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작업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가장 유명한데 다들 뉴스에서 코인 채굴한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채굴하는 것 자체가 작업 증명입니다. Proof of Work예요. 작업을 증명하는 거. 근데 이거 채굴하려면 막 슈퍼컴퓨터로 막 돌려야 되고 그거 돌리려면 전기 막 엄청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너무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짱구를 굴린 거죠. 야, 채굴하지 말고 주식회사처럼 지분율대로 코인을 생성해 갖고 나눠 갖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분 증명이에요. 원래는 채굴하는 작업 증명이었는데 이게 너무 낭비니까 지분율대로 그냥 갖자라고 해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이게 지금 물리적 채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분 증명을 하려면 거래소에 본인의 그 코인을 예치를 해놔야 돼요. 근데 예치를 하면서 지분율대로 코인 보상 받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정 부분은 거래소한테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스테이킹 매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앞에서 코인베이스는 거의 개인들 거래 수수료로 돈 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비싸요. 네, 너무 높아서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높아요. 이 표가 지금 수수료 비교하는 표인데 여기 미국에 코인베이스가 있죠. 149bp예요. 뭐 전부 다 149bp는 아닌데 어쨌든 리테일의 가장 기본적인 수수료는 너무 높습니다. 1.5%나 지금 내야 돼요. 뭐 미국이 좀 전반적으로 비싸죠. 그런데 밑에 중국의 바이낸스나 한국의 뭐 빗썸, 코인원 이런 애들 얼마 안 하죠. 15bp, 20bp 뭐 한 0.15%, 0.2% 정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 회사라고 해도 미국의 경쟁자들이 어쨌든 들어오기는 들어올 거예요. 들어와서 뭐 마케팅비도 많이 쓰고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후려치면서 들어오면 코인베이스가 지금 미국 1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수료를 같이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수수료를 내리면 문제가 뭐냐면 거래량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거래량 많아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리테일 매출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활성 이용자 수가 2020년에 4,300만 명,
그리고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6,800만 명이니까 그냥 6,800만 명 썼어요. 그리고 2022년이랑 23년은 제가 그냥 임의로 넣습니다. 활성 이용자가 4,300만 명이면 인당 리테일 수수료를 24달러씩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체 리테일 수수료가 10.4억 달러가 나옵니다. 수수료율이 1.2%이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당 거래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한 2,000달러 정도 해야 돼요. 샀다 팔았다를 지금 2,000달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수수료가 지금 2020년 1.2%라고 치고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떨어지려면 요 2023년 매출액 가이던스인 한 64억 달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엄청 높아져야 됩니다. 2020년에는 2,000달러밖에 안 됐는데 2023년도에는 거의 지금 13,500달러니까 거의 한 7배 정도가 지금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샀다 팔았다 막 회전율을 막 엄청 막 높이거나 아니면 코인 가격이 오르면 절대 담화가 크잖아요. 거기서 어차피 수수료율로 때리는 거니까 그 금액이 좀 크겠죠. 담화가 크면 클수록. 어쨌든 코인 가격이 올라가지고 거래 담화 자체가 커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 뭐 비트코인 좀 많이 오른다, 알트코인도 다 오른다라고 해도 이 거래량이 3년 동안 지금 7배가 느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매출원을 찾아야 됩니다. 어차피 수수료는 떨어질 거니까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 달에 처음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해서 초반에 급등하다가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참 비트코인이랑 비슷해요. 이게 5년치긴 한데 2021년 4월 달 보시면 이때거든요. 이때부터 해서 쫙 올랐죠.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 떨어지면서 코인베이스 주가도 같이 떨어지다가 최근에 올랐죠. 네, 얘도 이제 슬슬 하다가 이제 전고점 뚫고 지금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도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코인 가격입니다. 주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은 PQ, 마진, 밸류에이션 요 네 개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P부터 볼게요. P는 거래 금액입니다. 거래 금액이 많아지려면 코인 가격이 높거나 아니면 수수료가 높거나 회전율이 높으면 높아지죠. 거래 금액 자체가 높아지죠. 코인 가격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수료는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회전율은 지금보다 더 높이기가 힘듭니다. 이미 주식과 비교해서 코인의 회전율은 엄청 높아요. 그래서 뭐 스테이킹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코인이 아닌 다른 매출원을 찾든가 아니면 다른 자산들을 거래를 시켜야 돼요. Q는 실제 이용자 수입니다.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6,800만 명인데 지금보다 더 높아지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막 드라마틱하게 몇십억 명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제가 찾아본 바로는 미국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 그 거래 계좌가 한 1.5억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코인 계좌가 한 7천만 개 정도 되니까 주식이 한 1억 5천이니까 한 2배 정도 더 늘 수는 있겠죠. 뭐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틱하게 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겠죠. 결국에는 하나예요. 코인 가격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출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코인 베이스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마진은 비용이 그래도 조금 제한적인 편이거든요. 이 비즈니스 자체가. 그래서 거래가 많아지면 마진이 좀 높아지는 영업 레버리지가 좀 높은 비즈니스이긴 합니다. 제가 한번 비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비용 보시면 R&D나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줄잖아요. 매출 대비해 가지고 지금 비중입니다. 한 20% 되다가 이제 16%로 줄고 일반 관리비도 한 22% 되다가 13%로 주는데 판매 마케팅 이 비중이 갑자기 훅 늘어나요. 이게 결국에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람들, 손님들 끌어모으는 데 필요한 돈이 더 든다는 거죠. 그래도 매출이 높아지면 매출액 대비해서 비용의 비중은 계속 낮아질 겁니다. 이게 쭉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매출액 대비해서 비용의 비중이 한 60% 정도 되는데 60%가 넘죠. 예, 근데 이제 쭉 낮아져서 이제 50%대로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는 제 데이터는 아니고요. 뭐 JP 모건 데이터를 좀 갖고 왔고요. 요거 계산을 한번 해 보면 OPM이 한 40% 정도 그리고 MPM이 한 20, 30% 정도, 한 25에서 30% 정도 지금 나오고 있죠.
P/E는 2021년, 2022년에 한 30배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늘면서 P/E는 계속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꽤 많이 낮아지죠.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없어지지 않고 더 활성화만 된다면 현재 코인베이스의 주가 수준은 사실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생각해 보면 미국 빅테크 회사들 대략 한 그 오퍼레이팅 영업이익 마진이 한 40% 정도 나오잖아요. PE 밸류도 한 3, 40배 정도 지금 시장에서 부여를 받고 있는데 코인베이스도 지금 비슷해요. 지금 재무제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코인베이스도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코인베이스 데이터가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CME 그룹 데이터인데 얘네도 보면 OPM이 지금 막 60%대예요. 그리고 MPM도 지금 한 4, 50%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1년도 마찬가지고 한 30배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얘네보다 지금 코인베이스가 성장성이 더 높아요. 많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거래소, 성장률이 더 높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밸류를 시장에서 좀 더 쳐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밸류에이션은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인베이스의 기대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암호화폐를 정부에서 인정해 주느냐 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손이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어떡하지? 나 손해보는데. 지금 결제를 할까?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고민 자체가 거래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사용은 좀 나중에 되겠지만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인정을 받아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기관 수요가 많아지겠죠. 개인 수요도 당연히 더 많아지겠고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당연히 증가하고 수수료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수수료 매출이 얘네들 전체 매출의 거의 90%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수료는 계속 낮아질 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좀 진출을 해야 돼요. 그중에서 코인베이스가 딱 점 찍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NFT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돈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NFT 거래량이 많아지고 이건 좀 새로운 거래이기 때문에 수수료율도 꽤 높을 거예요. 2% 이상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사실 매출이 확 늘겠죠? 지금 수수료도 높은데 거래도 갑자기 엄청 많아져. 그러면 사실 NFT 플랫폼만 잘 구축하면 지금 코인 거래로 버는 돈만큼 NFT 거래로 충분히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그림을 디지털로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NFT화 시켜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이거 들으시면서 근데 NFT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NFT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새로운 개념들이 많아서 설명이 많죠? 네, 되게 많습니다. 자, NFT는 뭐냐 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서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되게 간단히 설명해 가지고 내가 지금 10,000원짜리가 있어요. 내 10,000원이랑 당신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이랑 똑같잖아요. 그래도 사실 이거 거래해도 교환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NFT 1003 그림이랑 너가 갖고 있는 NFT 7167 그림은 다른 거예요. 다른 인식값을 부여를 한 거예요. 가격이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렸죠? 요거랑 가격이 달라요. 인식값 자체를 다 다르게 부여했습니다. 2.75, 3.63, 25.75. 예,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많이 비싸네요. 네, 어쨌든 그렇답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코인베이스에서 제공을 하면서 새로운 거래 수수료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인베이스의 좀 가장 큰 기대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목표 주가는 뭐 당연히 저는 뭐 항상 몰라요. 네, 알아서 그냥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뭐 지금 영상 올려드렸다고 지금 바로 사시면 안 돼요. 네, 공부를 하시고 이젠 요 정도 됐다 싶으면 뭐 그건 알아서 거래를 하시는 거고 다만 뭐 CME 거래소나 비슷한 재무제표 갖고 있는 뭐 빅테크 뭐 이런 애들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사실 현재 주가가 뭐 그렇게까지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코인으로도 지금 돈을 되게 잘 벌고 있는데 만약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NFT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만약에 되게 잘 됐다라고 하면 뭐 주가 뭐 뻔하죠. 어떻게 될지.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뉴욕 거래소랑 시총이 비슷하다. 뭐 엄청 비슷하진 않아요. 네, 70몇 조고 얘는 90조니까. 두 번째,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수수료 수입이 증가를 한다. 세 번째, 매출의 대부분이 리테일 수수료 매출인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곧 내려갈 거다. 네 번째, 코인 가격이 높아지거나 이용자 수가 많아져서 거래 금액을 높여야지 얘네들 돈 번다. 마지막, 현재 사업으로 사실상 조금 한계가 있어서 NFT 마켓플레이스, NFT 플랫폼 시장에 진출했는데 이거 성공하면 매출 급등할 것 같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